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보내면 그거만큼 이제 의미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고 그게 제 인생에서 지금은 오늘을 있게 한 것 같아요. 망하더라도 이 내 땀은 남을 거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오늘의 제가 있게 된 발판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방법 푸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생 스토리와 이 성공 실패 스토리를 전수해주러 오신 우리 구독자 토마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토마스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일단은 토마스님의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대구에서 사는 올해 43살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네. 자영업자입니다.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네. 오래 하셨어요? 자영업은? 200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6년? 17년 정도. 그렇군요. 네. 어떤 업종이에요? 양식당, 파스타, 스테이크. 파스타, 스테이크. 네. 그럼 혹시 아내 되시는 분도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 육아를 전담으로 하고 그렇군요. 아이가 학교 갔을 때는 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과거 언제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저희 집이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집보다는 잘 살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처음부터 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판넬집 같은 그런 집에서 연탄 보일러를 떼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업장에서 그냥 살림살이를 마련해놓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렇게 사업장이 넓어지고 또 확장 이전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가 집을 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주택 같은 거를 사서 이제 팔고 또 한 채, 두 채 짓던 거를 이제 10채 정도 지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주마다 전국에 웬만한 곳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또래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네.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다 사주시고 뭐 하고 하시니까. 그랬는데 그 IMF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매일 술만 드시고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이제 가족들한테 계속 뭐라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벨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폰으로 이제 화면을 보니까 어디 무슨 법원 경매에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압력다시 붙이고 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장면이.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지옥을 딱 경험했어요. 네, 그때부터 약간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시선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많이.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동네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그냥 망했으면 망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진짜 현실을 도피하듯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도 뭔가 마음이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울에 갔는데 강원도 추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감기가 걸렸는데 추운 내무반에서 보살핌도 못 받고 그냥 목포에 침낭 깔고 있으니까 감기가 낫지도 않고 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일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해보니까 원주더라고요. 강원도 원주. 또 이상하게 2002년 월드컵 때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경찰을 다 많이 차출하더라고요. 경찰로 차출되면 따뜻한 곳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제발 정경 뽑혀게 해줘서 따뜻한 데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만 빼고 저 양쪽에 정경으로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좌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최선의 상황만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제가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어요. 안 됐을 경우보다는 데미지가 적더라고요. 진짜 뭐 군대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본능적으로 군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빠지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도 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보내면 그거만큼 이제 의미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고 그 습관이 군대에서 찾았군요. 그게 제 인생에서 지금은 오늘을 있게 한 것 같아요. 나와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예상한 것처럼 어렵던가요? 아니면 좀 해볼만 하던가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자, 이제 사회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사실상 본인께서
가장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러면? 제가 형이지만 동생이랑 저랑 둘이 가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아버지는- IMF 이후로는 계속 성공하시다가 딱 한 번 실패하셨는데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 그러니까 제 길을 도전하지 않고 네. 이제 어떤 일을 사회에 나와서 시작했어요? 일단 제대하고 나서는 한 달 동안은 공노동을 해서 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서울에 와서 재수를 준비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후보 5번, 7번인가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대기예술 유사가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진짜 제 바로 앞에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볼까? 아니면 전에 다니는 학교를 복학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동생이 일하던 식당에서 사장님이 이제 그 식당을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쪼만했어요. 한 지금 치면 8평짜리 가게, 테이블 3개 있고 동생은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이런 가게를 차리는 게 그렇구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인수해보자 이렇게 그랬군요.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 연대 보증이 돼서 대출을 받고 막 이랬었어요. 이게 이제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인들한테라도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빌리자. 근데 이제 막상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이 프라이팬만 하나 들고 서울에 친구 자취방에 가서 몇 명이 이제 친구들 있으면 그날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줬어요. 먹으면 친구들이 맛있다 이러니까 이걸로 뭐 장사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니까 이런 음식을 해보고 싶은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은 안 되고 이러니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대신 이제 예금 이자만큼은 그거보다 더 챙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뭐 이렇게 보태고 해서 억지로 인수를 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저랑 제 동생이랑 인생을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그리고 또 당시에 동생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자기 결혼 자금인데 1,5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분과 사귀던 누나 네,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도 네. 1,500을 빌려준다. 동생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런 동생이랑 같이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가게는 잘 됐어요, 장사가. 진짜 가게만 가지면 장래된 미래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안 나와도 내 가게니까 괜찮았어요.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3개월 뒤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거예요. 2008년 네. 10월 달에 터졌죠.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데 양식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재료가 엄청 오르는데 장사는 안 되는 거니까 동생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내가 형이랑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나도 내가 이 음식을 해보니까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서울에 가서 실력을 더 키우고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돈을 못 가져가더라도 일단 지인들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만은 하자. 그래서 서점에 가서 창업하는 책들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마다 장사 잘 되는 집 가서 스파게티 먹어보고 계속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알겠고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해보고 하니까 동생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그랬군요. 돈을 조금씩 모아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게는 어떻게 좀 많이 성장을 했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게 할 때가 8평이었어요. 테이블 3개.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회전이 좀 낮아요. 가게에 이제 건물주 분이 있는데 계약할 때마다 월세를 좀 많이 올렸어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2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월세 걱정 없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 건물을 사자. 그래서 무조건 아꼈어요. 밥은 여기서 먹고 옷은 안 사 입어도 되니까 왜냐면 맨날 같은 유니폼 입고 이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적응했어요.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가져가지고 월세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으로 망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출은 안 받고 건물을 사고 싶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모았어요.
하루는 이제 건물주가 뒤에 집을 매입을 해서 터서 새로 짓는다. 우리 보고 이제 해볼 생각 있느냐. 저희한테 맨 처음에 제의가 왔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들어오면은 그 몇 달 동안 장사를 못 할 것이며 그 인테리어 하며 그 권리금 하며 또 그리고 이 건물주가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장사를 하더라도 이 건물주 밑에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알아봤는데 매일 이제 출퇴근하는 골목길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 가게 하면은 참 예쁘겠다. 앞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마당도 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모아둔 돈은 부족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능력 밖에 뭔가 욕심을 부려서 이뤘던 것들조차 다 묻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동생도 겁이 나고 왜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저랑 제 동생이 아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단순하게 생각한 게 망하더라도 이 내 땅은 남을 거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오늘의 제가 있게 된 발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드디어 세입자가 아니라 네.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건물주가 된 거네. 네. 아, 그때 엄마한테 이제 계약서 쓰고 나왔을 때 집을 샀다고 얘기했는데 눈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이제 하니까 장사도 생각보다 잘 됐고. 네. 그러던 와중에 서울의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은행에 넣어놨는데 금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사는 거주하는 아파트도 몇 억이 오르고 건물도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니까 은행의 이자랑 비교하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하니까 그때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갈 생각은 없었고 대구에 이제 수성구 위주로 보고 있었는데 대구의 경제 상황이나 이게 전망을 봤을 때는 서울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낫겠다 싶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동생이랑 저랑 이제 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안정성이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확정되는 뭐 재건축이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재개발 물건을 보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그렇게 위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좀 낮은 생각으로 접근했구나. 이걸 해서 뭐 대박을 터뜨릴 거야 이런 거보다는 안전하게 네. 두 가지 요건이면은 나는 베팅할 수 있다. 네. 집에 오면 유튜브 틀어놓고 대표님 동영상 맨 끝부터 이렇게 막 야, 양이 많은데 이게. 네. 그래서 다는 못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 2-3개씩 보면서 근데 점점 볼수록 대표님 생각에 비슷해 가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뭘 산 겁니까? 노량진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 와이프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왕 지나가는 길인데 갔는데 그렇게 뭐 옛날하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63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와이프가 저기 63빌딩 아니야 이러는데 그럼 왔는데 이러면서 63빌딩은 여의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왜냐면 그때도 제가 서울 지리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이게 네이버 지도를 쳐보니까 여의도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이게. 붙어있죠. 그리고 이제 용산도 보니까 다리 건너면 바로 용산이고 그리고 보니까 강남 가는 것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학군 이런 거는 모르겠고 교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중에 개발을 시작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노량진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노량진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매물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어떠세요? 이런 과정을 이제 함께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제 어디 다른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 이렇게 또 계속 보고 있어서 재밌어요.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저희 와이프랑 아내 되시는 분. 네 그리고 제 동생. 동생. 네 그리고 부모님. 네.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은 분들은 또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저희 와이프한테는 뭐 평상시에도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동생이랑 이제 각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옛날만큼은 교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동생 대윤이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고집센 형이랑 같이 일하면서 묵묵하게 따라와준 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채찍질만 했던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앞으로는 이제 많이 웃고 재밌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고맙다. 사랑한다. 오늘 이렇게 푸스토리 정말 너무 촬영해주셔서 감사하고 토마스님께 지인 쿠폰 발행하겠습니다. 지인 돼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되시는 분에게 어떤 그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싶네요. 때로는 너무 고집도 세고 말도 좀 직선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 사실 뭐 저도 상처를 많이 받긴 하거든요. 예. 한데 마음이 안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묵묵히 따라가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얘기를 하고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분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푸스토리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사연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참여 방법은 쉽습니다. 네이버에 박병찬 샵을 검색하시면 거기 들어오시면 부스토리 사연 남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소중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만나뵙고 너무 좋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 또 부스토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